간호사! 이 환자 얼른 응급실로 옮겨! 김간! 여기는 시대병원. 나는 닥터 황이다. 매일 끊임없는 수술과 병원 생활. 오늘도 시작이다. 김 간호사, 첫 환자 들여보내.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. 네. 앉으시고요.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? 저는 마음이 아파서 왔습니다. 마음이요? 실연의 상처 때문에 찾아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? 네, 저는 2달 남짓 풋풋한 연애를 했던 훈남입니다. 첫 소개팅 날부터 4시간 폭풍수다를 떨 만큼 참 잘 통했던 우리였죠. 그 후 몇 번을 더 만난 후 저는 고백을 했고 그때부터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. 근데 2주 전쯤이었을까요? 3학년 2학기인 그 아이가 임용고시를 준비한다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냥 열심히 한다길래 그래 우리 서로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 때는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자 이러면서 다독여줬는데 이 아이는 이때부터 이별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후로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다가 자기 전에 오늘 바빠서 문자 못했어. 미안 잘 자. 오늘 어디 다녀오느라고 문자 못했어. 미안해. 하루에 한 통씩만 와 있는 그녀의 문자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다가 이건 얘기를 해서 풀어야겠다 싶어서 며칠 전 밤에 보기로 했죠. 그 아이 집 앞에 도착했고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10분, 20분을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더라고요. 전화를 해보니 신호음만 가고 받지는 않고 그렇게 1시간을 기다리다가 저도 화가 나서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.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몹쓸 사람 마음인 건지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뜬 눈으로 지새다가 2-3시간 잠깐 눈 붙이고 귀향버스를 타러 터미널로 갔죠. 전화를 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고향 내려가고 있다고 전화를 받는 겁니다.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주변에 사람도 많고 그 아이도 버스 아닌 것 같아 일단 전화를 끊고 문자를 했어요. 문자도 내가 보내고 부재중 통화도 핸드폰에 찍혀 있었으면서 그래도 어제 밤이나 오늘 아침에 왜 어제 연락이 안 되었던 건지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적어도 그냥 전화라도 한 통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그러자 30분 후 나 여유가 없어 우리 헤어지자. 네 마음 다 이해한다고 내년 4학년이니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거라면서 나 많은 거 바르지 않는다고 그냥 너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라도 너의 곁에 있고 싶다고 설득하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여태까지 없네요.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.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건지 그것도 그렇게 갑자기. 몇 주 전에 자기 친구들까지 제 소개까지 시켜줄 정도로 저를 좋아했는데 그리고 저렇게 매정하게 쳐낼 정도로 차가운 아이가 아닌데 또 그럴 만한 성격도 절대 못 되는 순둥이가 왜 저러는지 문자도 지우고 사진도 지우고 했지만 그녀 전화번호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은 진짜 도저히 삭제 확인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. 도저히. 저는 왜 이럴까요? 지금까지 딱 2번 연애했는데 다 이렇게 너무 절망적으로 끝나는 걸까요?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젠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너무 진지하게 누군가를 좋아하지 말자. 가볍게 사랑하고 가볍게 헤어지자. 내 생각은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의 대부분의 20대가 가볍게 사랑하고 가볍게 헤어진다면 그들에게 맞춰야 나도 사랑이라는 것을 가볍게나마 아프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2달 사귄 여자친구가 임용고시 준비로 바빠질 것 같다고 하다가 이별 선언을 하셨다고요. 분명히 환자분을 많이 좋아했고 순둥이여서 그렇게 모질게 떠나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신데 그러셨다고요.
일단 좀 더 지난 2달을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환자분께서는 제대로 된 이유도 못 듣고 헤어지신 거잖아요. 그럼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만남을 가지고 마음을 나누었나? 그 여자분께서 공부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실 만큼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한 건 아닌가 하고요. 뭐 사실 연애란 게 그러잖아요. 하루 종일 생각나고 뭐 했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연락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고 어쩌면 임용고시 준비하시는데 충분히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여자분께 한참 부담감을 느끼시다가 이별을 선언하신 것일지도 모르고요. 아니면 그 여자분의 마음은 정말 진실된 것이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. 누구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고 의문을 품는 것이 어쩌면 주제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셨다면 그 마음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거나 많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지고 사귐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진지하게 현재의 상황과 여건에 대해 바라보고 누군가와 만남을 가진다는 것. 연인이라는 특별한 사이가 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것이고요. 특히 그 여자분 임용고시라고 하면 수능만큼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공부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기에 너무 생각과 고민할 시간이 짧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누구나 그렇듯이 내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, 친구, 내 미래 전부와 관련된 일이니까요. 그래서 이미 두 분의 관계가 끝나신 거라 생각이 드시면 지난 시간들에 대해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보시고 환자분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면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사랑에 대해 겁을 내고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 주저하게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. 어쩌면 그게 더 신중한 만남을 갖는데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. 그런 말이 있잖아요. 이별은 성숙을 선물하는 일이다. 가족과의 이별이든 연인과의 이별이든 이별을 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생각도 하고 후회도 하면서 좀 더 매사에 신중해지고 어떤 일이든지 좀 더 담대해진다고나 할까요? 분명 이번 일이 그때의 만남들이 지금은 상처로 느껴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상처가 날 일이 생겼을 때 미리 후시든과 데일밴드를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너무 이것저것 말이 많았는데요. 대충 해드리고 싶은 얘기 다 해드린 것 같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꼭 해드리고 싶네요. 세상의 것이나 그 어느 것이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. 사랑이든 감사든 생명체든요. 그러니 어떤 것이든 영원할 것이란 기대는 놓아두시고 변하는 것에 대해 좀 더 담대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 하고 환자분께서는 음악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김광석의 변해가네 듣고 오겠습니다.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병이 있으시다고요? 어떤 병이든 모두 고쳐드립니다. 시대하스피털 인 JBS 김간호사 다음 환자 들여보내. 어이구, 네, 어서오세요.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? 저는 카페인에 너무 예민해서 불면증 때문에. 그러시군요. 카페인이라면 커피나 콜라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? 보통 카페인 자체가 잠 안 오게 해서 시험 기간에 밤새려고 많이 마시긴 하는데, 저는 커피뿐만 아니라 콜라만 마셔도 잠이 안 오고요. 아무래도 카페인에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커피를 마시면 다음날 생활이 엉망이 돼서 마시질 못하겠고 음료도 사이다만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덜 민감해질 수 있는 건지. 카페인에 너무 민감해서 고민이시라고요. 어떻게 하면 덜 민감해질 수 있을까라. 카페인을 좀 덜 섭취하거나 다른 것도 같이 섭취해서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또 다른 약물을 섭취해야 하는 거니까 저는 추천하지는 않고요.
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카페인을 자주 많이 섭취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아님 아예 안 마시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. 이미 내성이 생겨서 커피 한두 잔 먹고도 쿨쿨 자는 게 제 입장에서는 확실히 커피에 힘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참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카페인이면 차나 콜라나 전부 다 참으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커피 대신 우유나 과일 주스를 먹는다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약물 투여보다는 식이요법으로 건강하게 해결하시는 게 환자분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네요. 아, 네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게 최선인 것 같네요. 김 간호사, 방금 환자가 마지막 환자였나? 네, 오늘도 환자분들을 잘 치료해 준 것 같군. 역시 난 의학계의 불지를 기름 같은 존재라고. 김간,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얹나 제이슨 머라즈의 You and I Both 들려드리고 병원 셔터 내려. 지금까지 기획의 강주희, 기술의 김찬중, 진행의 황문정이었습니다.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고맙습니다.